여러분 혹시 거울 보면서 옛날 여드름 자국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전에 짰던 여드름인데 아직도 움푹 패인 채로 남아있는 그런 흉터요. 이처럼 여드름 흉터는 한 번 생기면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드름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집에서 짜거나 방치하거나 평생 가는 흉터를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기 볼에 하나 있는데 정말 안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 생긴 여드름 흉터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흉터의 원인인 여드름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부터 이미 생긴 흉터를 개선하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LC의원 김영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이 왜 흉터로 남는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드름 흉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성인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10대 여드름은 주로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데 성인 여드름의 원인은 좀 더 복잡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생리주기 불규칙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증가하면서 피지 분비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진 경우도 문제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클렌징을 너무 과하게 하시거나 자극적인 화장품을 쓰시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더 심각해져요. 밥 시간이 불규칙하고 GI 지수가 높은 달달한 음식이나 유제품을 많이 드시면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서 여드름이 더 잘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인 여드름이 유독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입과 턱 주변입니다. 입과 턱 주변은 여드름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예요. 여기는 호르몬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부위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전에 이 부위에 여드름이 집중적으로 나시죠. 그게 바로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스크 착용, 손으로 턱을 자주 만지는 습관이 세균 감염의 루트가 됩니다. 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잔여물에 마스크 습기까지 더해지면 피지 배출이 막히면서 염증이 심해지는 거죠. 이 남성분들은 면도기 위생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세균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이외에도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올바른 클렌징입니다. 이 약산성 폼 클렌저로 딱 한 번만 세안하세요. 2중 세안, 3중 세안 절대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마스크를 쓰고 나서는 미온수로 가볍게 피지와 노폐물만 살살 제거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보습입니다. 오일 프리 제품으로 선택하시되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장벽 회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이 여드름 피부라고 보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오히려 독이거든요. 이 피부가 건조해지면 아, 보습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입니다. 초기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가볍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젤라엑산, 살리실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이것저것 다 바르시면 피부만 자극받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방과 초기 관리입니다. 이미 염증이 깊어지고 있다면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드름을 만드는 생활 습관, 이것만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불규칙한 수면이에요. 밤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피지 분비가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당식품과 밀가루 중심의 음식을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빵, 떡볶이, 과자, 탄산음료 이런 고GI 식품들은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피지 분비를 과다하게 만들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간과하고 계신 게 있는데 바로 스마트폰 베개, 마스크의 세균이에요. 이 스마트폰 화면과 베개 커버 얼마나 자주 닦으시나요? 이것들이 얼굴에 닿으면서 세균이 옮겨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리해도 여드름이 낫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병원에 오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여드름은 시간 싸움입니다. 염증이 길고 깊어질수록 흉터가 남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절대 집에서 짜시면 안 됩니다. 여드름 흉터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언제 병원에 와야 할까요? 이 땅땅하게 아픈 여드름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저희 천안LC의원에서는 여드름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1단계는 급성 염증기예요. 이때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염증 주사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여드름 붉은 자국은 혈관 레이저인 XLV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2단계 피지 조절기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에토존 PTT라는 시술을 하거든요. 나노파티클 입자를 피지에 침투시킨 다음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입자와 레이저가 반응하면서 피지선의 분비 기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스킨보톡스까지 병행하시면 피지 분비도 줄이고 모공까지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흉터와 색소기인데요.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의 핵심 시술인 미세 흉터 복원술을 진행하거든요. 이 미세 흉터 복원술은 흉터 하나하나를 마치 조각하듯이 피부 주변과 높이를 맞추고 차오르게 만드는 정밀한 시술입니다. 여기에 시크릿, PDRN, 리쥬란 그리고 스킨 부스터를 병합하면 피부 재생력이 극대화되면서 움푹 파였던 흉터가 서서히 차오릅니다. 여드름은 생겼을 때 빨리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흉터가 생겼을 때는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넓어진 모공 개선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3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요. 피지 분비량도 많고 코와 볼 주변에 모공이 정말 심했습니다. 스킨보톡스와 함께 에토존 PTT를 2주 간격으로 3번 시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공이 확 줄어든 게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드름 흉터 개선 케이스입니다. 3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요. 학생 때 생긴 여드름 흉터를 20년 넘게 방치하고 계셨어요. 이 미세 흉터 복원술 3회와 리쥬란 HB를 병행하셨고 본인도 세수하시면서 만져보면 부드러워진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흉터는 개선이 상당히 어렵고 흉터가 100%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넓은 흉터나 뾰족하게 깊은 흉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많은 반복 시술을 필요로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여드름은 시간 싸움입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함께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 고민은 흉터의 크기만 키울 뿐입니다. 저희 천안LG의원은 친절한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깨끗한 피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천안LG의원 김영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